최근 정권이 교체된 폴란드의 정치 상황이 생각보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런 분위기가 한국과의 사상 최대 규모 방산 계약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공개 석상에 나서서 한국산 경공격기 FA50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언급하고 한국과의 계약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주도한 폴란드의 이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폴란드의 부총리이자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는 카미시 역시 한국이 제시한 방산 수출 관련 대출 조건이 너무 부실하고 실행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한국과의 재협 또는 계약 파기를 해야 한다고 전방위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 핵심 인사 2명이 한국산 방산에 대한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가운데 폴란드 언론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가 위험한 순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지닌 방산 장비를 누구보다 빠르게 공급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폴란드 측에서 너네를 모르고 인니처럼 먹튀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여기에 폴란드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기존의 한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빌린 12조 원으로 부족하다며 추가로 20조 원을 더 빌려달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게 20조 원을 더 받아낸 뒤 이 돈으로 한국산 방산무기 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한국과의 방산 수출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측에서 한국의 해외 수주를 위한 수출 금융 지원 한도가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인 것을 파악하고서 이런 제안을 던졌다는 게 상당히 용의주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 크게 대인 경험이 있는 한국이 폴란드와의 계약에 수많은 안전장치를 해도 만에 하나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계약이 엎어지는 경우 한국이 손해를 보는 것보단 폴란드의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와 주목됩니다.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계약을 주도했던 폴란드 이전 정권은 반이유적 성향의 정부로 유럽연합과 사이가 안 좋았으며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독일과 프랑스와의 관계도 껄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폴란드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며 친이유 성향의 정부가 세워졌고 유럽연합의 영내 방산장비 도입 50% 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유럽연합 회원국이 무기를 구매하는 경우 유럽연합 국가의 무기로 절반을 채워야 한다는 규정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유럽 내에선 독일과 프랑스산 무기를 절반 이상 사용하라는 강매와 같은 수준의 조항입니다. 그런데 비싸고 성능과 유지보수가 불편하면서도 납기까지 느린 유럽산 무기를 사용하느니 모든 면에서 훌륭한 한국산 방산으로 풀세트를 맞춘 폴란드 이전 정부의 결정에 새롭게 들어선 폴란드 정권은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전면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독일, 프랑스산 무기로 대체하여 유럽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가 1차적으로 꼬투리를 잡는 대표적인 표적은 한국의 경공격기 FA50이 중심이 된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에는 K2 흑표와 K9 자주포에 대한 방향으로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폴란드의 카미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국과 체결된 무기 구매 대출 계약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옵션이 많고 한국이 제공하는 대출 규모가 폴란드가 구매하는 무기 규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에 이행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즉, 이 한마디로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달라는 언급이 이런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시 계약의 진행 여부는 불투명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한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했고 폴란드가 직접 요청해 진행된 대출 규모에 대통령과 총리가 사인까지 해놓고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건 국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보다 더하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돈을 안 낸 인니는 단 하나의 시제기도 가져가지 못했지만 폴란드는 자기 자본 없이 한국에게 대출을 받아 이미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전투기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정부부터 언론까지 FA50을 비판하는 상황에 한국산 FA50 계약이 취소되면 폴란드 공군력에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방공망이 완전히 뚫려버려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동유럽 국가로 과거부터 소련제 전차와 전투기를 도입해 사용하던 국가이며 지금도 현재 30대 이상의 미그기를 운용하고 있을 정도지만 서방의 나토 표준형 무기로 전환하면서 도입한 F-16 전투기와 F-35 전투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선 한국의 FA-50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음속 훈련기를 베이스로 개발된 FA-50은 F-16과 F-35를 개발한 록히드 마틴과 한국의 카이가 공동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조종사가 조종을 하는 콕핏이 90% 이상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기체입니다. 실제로 폴란드의 F-16 파일럿이 FA-50을 몰아본 뒤 똑같다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의 지난 정부는 한국의 FA-50을 통해 폴란드가 도입한 F-16, F-35의 파일럿을 양성하려는 계획이었으며 폴란드가 지금도 운용 중인 구소련 미그기의 콕핏과 비교해도 FA-50의 비행시간이 F-16, F-35C를 몰기 위해 압도적으로 훌륭한 비행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상에서 몇 가지 훈련만 해도 익숙해지는 장비와 다르게
조종사의 비행 경험과 시간으로 전투기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FA-50의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F-16 수준의 공격 능력을 갖춘 FA-50 훈련과 실전 경험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고, 시간당 운용 비용이 15% 20%에 불과해 모든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하에 도입된 기체입니다.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기 이전에 록히드 마틴이 개발에 참여한 FA-50을 차례로 도입할 정도로 F-16 및 F-35와 유사성 및 실전성이 입증된 기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막무가내로 한국의 FA-50의 성능이 부족하다고 계약을 취소해버린다면 결국 손해보는 쪽은 폴란드가 될 것입니다. FA-50을 도입하기 이전에 폴란드는 F-16 및 F-35를 몰기에 근본이 없는 이탈리아산 훈련기를 통해 훈련해왔고, 파일럿들을 미국으로 파견 보내 훈련하는 등 번거롭고 불필요한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한국에 FA-50이 없다면 안 그래도 부족한 폴란드 전투기를 더욱 차출하여 비싼 비용을 들여 조종사를 양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사시 실제로 운용 가능한 전투기가 부족하게 돼 실전성마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맞대고 있는 국경에 비해 폴란드 공군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유사시 제공권 장악에 불리하고 러시아의 침입에 자동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U와 친하게 지내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국산 FA-50 도입을 취소하려는 신호를 보내는 폴란드는 K2 흑표와 K9 자주포 계약도 엎어버릴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를 받았기에 인도네시아처럼 돈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현금이 없다는 걸 강조하며 폴란드의 특산품으로 절충 교육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폴란드 현지에선 자국의 방산 기술을 한국에 비싸게 넘기자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이 폴란드의 방산 기술을 받아들일 이유도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가 생기면서 한국은 소련에게 빌려준 대금을 불곰 사업을 통해 군사기술과 장비로 받은 전례가 있지만, 이는 미국과 군사 기술을 나란히 하는 러시아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폴란드처럼 자국을 지킬 제대로 된 전차나 자주포 없는 국가에게 어떤 방산 기술을 받아가라는 건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폴란드가 절충 교역을 시도하거나 대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유지 관리가 되지 않도록 부품 수급을 해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현지의 전차와 자주포 공장에서 장비를 챙겨 철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는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는 것처럼 정기적인 유지 관리와 부품 교체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구동 계통인 파워팩 등은 전부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기에 폴란드가 대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빠르면 개월 내로 길게는 1년 안에 전차와 자주포가 전부 멈춰서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폴란드의 육군 전력은 완전히 비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과의 계약 파기로 신뢰를 얻기에 다른 국가를 상대로 정상적인 무역 활동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폴란드는 한국을 상대로 약간의 이익을 보려다가 국가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안보 능력에 구멍이 뚫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폴란드 정부의 조단위 대출 지원에 나서 주목됩니다. 지난 13일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8일 성명문을 통해 폴란드는 F-35 패트리언 미사일 시스템, 에이브럼스 탱크 등 다양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폴란드의 군 현대 프로그램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폴란드에 지원하는 대출 규모는 20억 달러, 약 2조 7천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폴란드가 나토 동부 지역의 핵심 요충지로 부상하자 발빠르게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공격적인 군비 확장에 나서는 가운데 미국산 무기의 대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K방산은 2022년 폴란드에서만 역대 최대인 약 17조 원 규모의 수주 기록을 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는 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6조 원 규모에 달하는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의 2차 이행 계약 협상 중입니다. 하지만 금융 지원 관련 추가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며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폴란드에서 입지를 잃는다면 동유럽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잡해지는 글로벌 방산구도에서 한국이 승승장구하길 응원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